자, 오늘 기준의 시장의 흐름은 0.67%의 강세입니다. 전일 여러분들께 사실상 올려드렸던 내용이 오늘 기준에서 뭐 솔직히 모르겠다. 주말에 이걸 논한다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 만약에 SVB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파장 여부는 가능성 희박하다. 그리고 오히려 1% 이하의 변동성일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요? 미국의 선물 기준에 1% 낙폭이 1% 이상일 가능성은 50% 이하일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그러니까 1%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선물이 1% 이상 뭐 변동이 나오고 1% 이상의 마이너스 또 혹은 플러스가 연출이 될 때 그때 뭐 미국이 어떤 뭐 시간에서 무슨 일이 있나 이슈가 있나 뭐 이 정도로만 해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1% 이하의 변동성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 쪽의 기준도 일단은 뭐 선반영돼 있는 인식으로 잡혀 있을 거고 2% 이상일 낙폭일 가능성이 높다. 장중에 이제 뭐 1.8 뭐 이렇게까지 밀렸지만은 결국은 마이너스 1.0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 기준은 22년 4분기 이후에 디커플링 상태 한 10% 정도 우리가 더 밑에 있어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10% 이상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기준에서는 선반영 인식이 더 크다라는 쪽. 만약에 동반적인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제한적 조정일 경우에 긍정적인 대응 수립 전략 가능하다. 글로벌 증시가 제한적인 조정일 경우에.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해도. 그리고 CPI, PPI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존 미국 지표 매우 긍정적이다.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해석되더라도 시장 충격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결론적으로 SVB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을 한 부분에 있어서 좀 특화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대 해석을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돌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오늘 야간 방송 여기저기 보시면 뭐 SVB 때문에 전화 위복이 됐다 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하겠죠. 미국 쪽에서 부양책을 내놨고 뭐 그것 때문에 그 부양책의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나 이런 부분에 급격한 폭락이 나오다가 거기에서 이제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이제 대책 발표가 나오고 이렇게 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양책이 나왔다 표현을 하는 거지. 지금 SVB 때문에 충격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충격이 나왔어요? 충격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제적인 대응을 이번에 잘한 것이다. 무슨 소리야. 그렇게 따지면 모럴 해저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왜 그걸 파산을 메꿔줘야 돼? 혈세를 가지고. 지금 뭐 다우지수가 뭐 그 문제 때문에 이따만한 장대 운봉이 떨어졌습니까? 이런 장대 운봉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금요일날 잘 움직이다가 SVB가 문제가 있다. 뭐 자산 매각을 했다. 그 채권 장기 채권을 좀 매도를 했는데 손실이 있다. 이 부분 내용 나오고 48시간 만에 파산이 된 거고 금융당국에서 거래 정지시켜 버린 거죠. 야 영업하지 마. 정지 일단 정지. 그 부분에 이제 파장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론 뭐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도 마세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CPI, PPI 자체도 여러분들이 신경 쓸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 내용들이 궁금하시면은 그 자료들 올려드렸어요. 어제 새벽에 뭐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녹화한 내용들 싹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든가 아니면 나는 그냥 윤정도 믿을래. 그냥 윤정도 믿으면 되지. 뭘 또 그렇게 어렵나?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최대한의 공포 분위기를 작성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마이너스 1%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히 글을 써서 올려드렸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화면을 원고에 같이 넣으시면 돼요. 원고에 같이 넣으셔서 캡처해서 넣으셔서.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도 2시 9분 이후에 유료방에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어서 에코프로 동영상 전략도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시황도 또 올려주시고 종목 검색기 기준도 또 올려주셔도 됩니다라고 올려주세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시황 부분은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어제 야간에 뭐 충분하게 교육을 해드렸고 오늘 그 동영상 링크 계속해서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종목 검색기에 대한 부분인데 검색기 부분도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안 좋으면요 종목 자체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저도 매매 사인을 드려도 결국은 미끄러져 내려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인드 컨트롤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조금 흥분만 가라앉히시면 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요일 날 없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SK 이노베이션인데 이노베이션은 지난주 초반에 한번 반짝 나왔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목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찌됐건 뭐 시장이 어려울 때도 방어가 좀 잘 됐고 결국은 2.43% 29,450원에 마감을 잘 쳤어요. 지금 금요일 날 시장 흔들렸던 거 감안한다면 잘 방어된 거예요. 나머지 소형주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목요일도 한정기술 빼놓고 나면은 이렇다 할 게 없어요. 뭐 밑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 목요일 기준에 없어요.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수요일 뭐 이럴 때부터 해서 움직임 탄력 한번 나왔던 기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시장이 긍정적이어야만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게 지수가 긍정적이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심리적인 면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이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더 잡아낼 수 있는 수익 범위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수 둬서 지금 현재 기준에 거래대금 터트리고 이제 강세를 띄니까 에코프로 편입적금 범위를 가져가고 있지만은 수급 범위에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배팅이라고 좀 표현하면 그런가요? 무리수를 둬서 매매 기준을 설정한다. 이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3월달 기준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사인을 드리고 전날 3월 2일 날 코스모화학이든 금양이든 상당하죠. 그죠? 이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후에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38,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성일하이텍에 직접적인 문자 공격적으로 나갔고 3월 3일 기준에 코스모 신소재 문자 나가고 그 다음에 3월 6일 날 폭등 맨 밑에 있는 거 포스코 케미칼 20만 8,500원 그리고 27만 원까지.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한 자리에서 재편입을 한 거죠. VVIP 방에서는 그렇게 해서 14% 강세 그 다음날 3월 6일 날 19%의 폭등. 이런 흐름들을 다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시장 분위기. 2,500을 못 넘기고 2,500 뭐 2,400 초반까지 밀리더라도 시장을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또 시장을 이끌어주는 쪽. 뭐 그게 2차 전지였다 그러면 2차 전지에서 검색에 나오는 그대로의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들 뭐 이렇게 쭉 있고 뭐 얼마에 뭐 표출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걸 지금 시간에 다 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MTS 이외에 이제 HTS 상에서 요거 설정 범위 저도 이제 교육을 지금 저도 받고 있는 상황이 저도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 매도 창도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진입 시간하고 진입 단가를 넣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진입 단가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진입 단가 아까 잠깐 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진입 후 수익률 그다음에 진입 신호 그다음에 퇴출 신호 그리고 이걸 또 소리를 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차트 제가 차트 이 보는 걸 못 찾았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예를 들면은 DBI 택이 13시 기준이 아니라 10시 기준으로 설정해서 진입 시간을 놓고 봤다면
9시 이 당시 기준에 9시 몇 분이었죠? 그때 당시 9시 50분이었나요? 하여간에 그때 편입 단가가 46,000원대 47,000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4,000원을 찍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꺾일 때 전량 차익 실현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진입 신호가 나와요. 소리를 내놓으면 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 종목이 나오면 띵동.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하시고 편입 여부 결정.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수익이 나오게 되면 땡큐.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런 맥락에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종목 검색기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왕이면은 모바일 버전은 어차피 DB증권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번에 강연에 오신 분들은 한 달씩 열어드리고 정회원님들, 유료회원님들은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열어드릴 건데 열어드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응하셔가지고 대처하시면 돼요. 모바일은 뭐 이렇게 나오고 수동적으로 그리고 HTS는 띵동 소리와 함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거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 매매 기능, 자동 매매 다른 거 말고 자동 매매라기보단 자동 매도 차익 실현의 기준, 그 기준이 일단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 뭐 2차적으로 재편입, 또 차익 실현을 설정을 해두시면은 고점 넘길 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고점을 넘길 때 뺏기는 게 아니고 고점을 넘기면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고. 편입을 했어. 고점에서 꺾였어. 그러면 이익을 보존해줘라고 해서 이 고점에서 꺾일 때 차익 실현. 그러니까 재편입을 했어. 만약에 재편입을 했다고 치고 앞에 고점을 넘기게 되면 양봉이잖아요. 계속.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기계가. 그렇게 하다가 고점 찍고 1.53% 밀리면 또 차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활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잡으세요. 잡으셔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종목 검색해서 오늘은 사실상 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죠. 오히려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에는 이때 신호가 뜨고 나서 눌려지고 종가 기준은 요 단가보다 많이 밀려 있어요. 한 2, 3%, 3% 밀려 있나요? 우리는 이제 분할 매수해서 평단 89,100원에 맞춰놨고 종가가 88,100원이에요. 내일 뭐 한번 보고 거래가 둔화되거나 부담스러우면 이제 정리를 해야죠. 손절을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 하이브는 우리 이제 진입하지 않았고 매수 신호는 나왔습니다만 일단 SM에 연동돼 있는 거라서 조금 한번 들여다보고 대처하셨다면은 뭐 얘도 만약에 들어가셨어도 일단 그렇다면은 손절 범위까지 설정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종가 기준이 3%대로 일단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휴바시스는 1조 미만짜리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눌러서 보시기 전에 휴바시스가 오늘 9% 갭상승이거든요. 그럼 이미 그 이전에 좀 떴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TS상에서는 스스로가 연동이 돼서 나와요. 얘가 이렇게 탈퇴 진입해갖고 진입되는 종목이 발굴되면 바로 자기가 먼저 알아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진입 신호가 이렇게 나와요. 장중에 이걸 제가 제대로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따 에코프로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 진입이 13시 1분이 아니라 9시 50분이죠. 9시 50분. 그럼 9시 50분 기준에 떠요. 에코프로가. 그럼 9시 50분에 떴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떴을까? 여기서도 또 떠죠. 10시 반에도. 그냥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게 카카오구나.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기준에 9시 반에 뜨고 10시 9시 50분에 뜨고 근데 그거를 여기서 봤다면 아마 요 정도에서 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보다는. 그리고 10시 반인가에도 또 떠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퇴출이 됐으려나요? 하여간에 그리고 또 진입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사인 나오니까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가 우리는 15% 이상이면 안 따라 붙잖아요. 그거 난 꺾일 때 차익 실현의 범위 설정 그렇게 해서
월요일 기준에 9시 50분 보시면 종목 검색기를 제가 수동으로 캡처해서 넣은 거는 이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9시 50분에 33만 6,500원. 이게 36만 4천원 가니까 2만 8천원 정도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뜨는 종목 다 샀다고 그래도 여기 표출된 종목을 다 샀다고 그래도 에코프로의 수익 범위로 여기서 편입하고 한번 차익 실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재편입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에 에코프로의 수익 범위로 나머지 부분이 다 상쇄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휴마시스 9% 떴을 때 기준에 표출이 됐을 거고, 뭐 대보마그네틱은 모르겠어요. 이게 올라와서 저 기준인지. 그리고 이게 9시 50분에 수동적으로 모바일에서 캡처를 해서 올려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제 계속 같은 게 나오죠. 에코프로 PM. 결론은 오늘 이제 그 전체 종목 나온 거는 이건 11시 55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10시까지만 보는 거니까 이거는. 오늘은 장을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에 종목이 만약에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뜨는 종목을 보셔도 된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제가 이제 그 같은 시간대 이렇게 55분, 56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렸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1300. 그럼 결론은 여기 뜨는 종목을 보는 거예요.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건 공격적이신 분들, 이건 방어적이신 분들. 그럼 오늘 총 그 대형주에서 나온 종목은 에코프로 BM, LG, 카카오, 뭐 하이브 정도 그 정도인가요? 그잖아요. 요거는 이제 공격적이신 분들 개별 기준이니까. 이것까지 포함해도 뭐 7종목? 얘네 빼고 나면 5종목 정도 되죠. 5종목에서 LG와 하이브 같은 경우 뭐 2차례 분할 매수했다면은 평균 단가 수준인 거고. 그리고 소형주에서는 휴마시스하고 뭐 대보마그네틱하고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만 시가총액하고 거래 기준 잡아서 접근, 또 휴마시스 9%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라면, 그렇다면은 전략만 조금만 공부하셔서 대처를 하신다면은 충분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일단은 4월 1일 날 그런 전략 기준을 잡아드릴 건데, 우선적으로는 인원을 그렇게 많이 설정하지 않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래서 지금 5분에 예약하신 분들 해서 한 7분 정도 되시는데 2-3분 정도, 3분 정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내일 기준에 방금 보여드린 이거를 10시부터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이 조금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1조 이상짜리에서 꽤 강력한 종목이 최소 1-2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의 그 에코프로의 이 초강력한 흐름처럼, 요 초강력한 흐름처럼 내일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 됐든 또 코스모 화학이 됐든 충분하게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자락의 기준에서도 차익 실현 범위도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편입의 기준 뭐 문자 충분히 나갔고, 그리고 5분봉 기준에서 또 전략을 또 잡아드렸죠. 이렇게 해서 5분봉 기준에서도 전략 잡아드렸고, 여기서도 더 치고 들어올렸어요. 그랬고, 고란초 선생님 질문 답변 드렸고, 그래서 계속 그 시장에 대해서는 자신감 가지시고,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희 원고 쓰시고 방송 작업하시는 분들이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빈센트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빈센트 선생님이 접속을 안 하시고 계셔서 그 부분만 잘라서 빈센트 선생님께 좀 드리고 전체 뿌리라고 했죠. 그 부분에 예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시점이 1시 반이에요. 지금은 3시 50분이고 2시간 20분 동안에 그게 지금 아직도 안 나오고 아직도 빈센조 선생님께 전달이 안 된 겁니까? 답변 좀 줘보세요, 우리 직원분들.
아까 분명 1시 30분에 그 잘라서 올려드리려고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라고 답변했잖아. 어? 1시 33분, 1시 42분에. 빈센스 선생님 그 답변 안 올려놓고 전달 안 드렸어요? 야, 답답한 사람들이네 진짜. 아유, 징그럽다 진짜. 답변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올려드린 답변 내용하고 같을 겁니다. 그때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가 17,000 아마 5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기준은 전혀 뭐 문제될 위치는 아니에요. 종가상 올라와서가 아니라 그때 설명드렸을 때 기준이 어차피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때 17,500원대 정도 하여간에 요 정도 1시 반이면 요때인가요? 그럼 17,000 뭐 600원 정도 했겠네요. 600원. 그래서 요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18,140원 뭐 200원 뭐 이렇게 들어갔던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아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어갔는데 그 변동성 매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이런 캔들의 크기가 커지는 거. 그러니까 이때 한번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캔들의 크기가 커졌는데 금요일 날 시장이 조금 밀렸고 그리고 오늘 좀 어수선했죠. 그런 과정에서 거래가 둔화된 부분인데 하나 믿을 수 있는 거는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수급이 작지 않다. 이 수급이 작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누적적인 수급으로 놓고 볼 때는 뭐 2.5% 정도 11월 이후에 2.5% 정도의 매수가 들어와 있다. 프리미엄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지난주에 거래가 터졌고 오늘은 거래가 좀 아쉽더라도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잡는다 그랬어요. 일단은 굳이 손해보고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매수 사인을 냈던 18,100원대다 140원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17,000 뭐 500원, 600원대 기준이면 한 3% 손실이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위에서 잡으셨을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이제 뭐 3, 4%의 손실인데 지금은 돌려놨으니까 뭐 그것도 제한적인 거고. 그렇다면 이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하루의 등락 범위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 등락 범위는 그 이상의 등락 범위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최근의 흐름만을 가지고도. 하루의 변동률이 뭐 이때는 하루의 변동률이 22%까지도 나왔어요. 주간 단위군요. 죄송합니다. 일자로 볼게요. 일단으로.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7%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등락 범위도 이제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이 거래가 이렇게 터져야만 이런 변동률 25%의 변동률이 나오겠죠. 지금 당장 그거를 기대하는 건 아닌데 일단 결론은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지고 단기 수급도 요거는 이제 2.5%는 아닙니다만 단기 수급도 일단은 뭐 최소 1.5% 정도 유입이 되면서의 강세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3%의 등락 범위는 조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손실폭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를 우리가 전략을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거래가 계속 제한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행히 뭐 수급도 들어와 있는데 거래가 계속 제한적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장대 항봉 이후에 뭐 추세적으로 긍정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거래가 제한적이면 캔들의 크기가 다시 작아지고 미끄러진단 말이죠. 여기서도 거래가 제한적이면은 계속 눌려버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간 건 뭐예요? 좀 변동성의 크기를 놓고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LG전자처럼 좀 밀리더라도 버겁지만 우리 가져갑니다. 삼성전기 뭐 15만 원 깨져도 고점 대비 뭐 3% 5% 이상 밀려도 얘는 주력으로 가져갑니다. 그거하고는 달라.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좀 더 확인돼야 되고 그래서 변동성의 기준에 오늘처럼 에코프로처럼 매수 강도가 빵빵하게 나가고 종목 검색기에서 일단 떴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거래량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넣었을 때 터져 나오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오늘 어찌 됐건 뭐 종목 검색기에 나오고 그 종목군들이 눌렸던 뭐가 됐든 그 종목별로 LG든 하이브든
휴마시스든 뭐 시가총액 소형주는 가급적이면 빼고요. 대형주 기준에서 다 거래가 수반되고 거래대금 상위 올려진 상태에서 다 튀어나왔다는 거죠. 기본적인 조건은 맞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종목에 하이브 같은 경우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는 들어가지 않았고 LG 같은 경우는 윤정도도 좀 흥분 상태에 매수를 들어간 거죠. 들어가고 손절이냐 아니면 추가 편입이냐 했을 때 추가 편입이 유리하겠습니다라고 추가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수 강도가 강하게 나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는 어때요?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전략을 2번, 3번씩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기준에 또다시 뭐 지금 최근의 계속의 흐름처럼 내일 기준에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 종목이 분명히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장도 나쁘지 않을 거고 내일 만약에 눌려도 뭐 약보합권 수준 0.5% 미만의 눌림목 만약에 강세를 띈다 그러면 더더욱 좋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종목별로 상당한 탄력이 나오는 종목이 분명히 나와. 우리 종목이든 우리 종목이 아니든. 응? 그럼 그때 봐서 어떤 특정 종목의 매수 강도가 좀 세게 나갈 수 있는 또 라이브 방송 접근하시고 계시니까 세게 나간다. 거기에 종목 검색기에도 뜨는 종목이다. 그러면 함께 진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옮겨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또 질문 주시면 돼요. 내일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얘가 갑자기 빵 치고 1,500만 주 기준 거래라는 걸 설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일 기준에 우리 그 종목 방송 원고 쓰고 이제 맨 뒤에다가 14일자 공략주 뭐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LG화학과 현대차와 삼성전기 최소 뭐 편입하고 눌리더라도 추세 매매 기준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다음 변동성 종목에 다들 혀를 내둘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서로가 신뢰도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를 진짜 뭐 미치지 않는 이상 에코프로를 매수 사인을 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 매수 사인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정도는 이상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줬잖아요. 에코프로를 이거 대박입니다. 자회사 상장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줬어요? 그건 그냥 보도자료 심리적인 면 보시면 되고 자 거래대금이 1입니다. 프로그램 제한적이지만 거래 터트리고 분봉해서 치고 들어 올립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많이 올랐네를 평가해서 그렇지 기술적인 거는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얘가 몇백 프로를 올라왔건 그리고 위메이드도 얘기했잖아요. 8천억짜리를 7조까지 올렸다니까 3달 만에 8천억짜리 7조? 얘랑 지금의 얘랑 다를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만 대처할 거란 말이야. 그 기술적으로 대처할 때에 그 기술적인 대처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얘가 터질 수도 있고 얘가 뭐 기대하는 거지 안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 반반이잖아. 반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거래가 터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래서 4월 1일에 강연에 오시면 그 말씀 드릴 거예요. 빈센조님도 아마 신청하셨죠. 오늘 지금 강연에 신청하신 분들 명단 그 옥돌령님 명단 빼드리고 다른 분들 명단 다 넣어놓으세요. 에? 다른 분들 명단 다 넣어서 기준 잡아서 강연에 신청자 명단 다 유무료방 다 지금 다 올려줘요. 지금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 부분을 그날 오시면 교육을 다 해드릴 거예요. 종목이 뜨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변동성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당일날은 뭐 예를 들어서 오버나잇을 했어. 근데 그 다음 날은 거래가 죽었다. 그럼 손실이 나더라도 뭐 잘라낸다라든가 그런 기준점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도 질문을 주실 정도면은 사실은 매매가 그렇게 월등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질문을 주시고 매매를 하시고 차익 실현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케빈님은 방 안에서 활용하시는 게 스스로도 종목을 잡아내시기도 하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윤정도가 종목이 떴습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매매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종목을 잡아내시고 방 안에서 종목이 터져 나오면 윤정두가 주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신다는 자체는 이제 아직까지는 결정 능력이 없으신 거기 때문에 4월 1일 날 그걸 좀 완벽하게 배우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결정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물어보기 전에 사실은 이날 종가에 던지셨든지, 야 더 뻗어 올라가길 원하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일단 뭐 오늘 수수료 빼고 나오자, 혹은 수수료 빠지지만 던지고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면서 거래가 더 터지면 그때 따라 붙더라도 정리.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수 사인 또 나갔지만은 전날 기준에 거래가 제한적이다.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각. 거래 대금의 기준에 대한 시각. 윤정도도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소주잔 교육에 찐입니다. 소주 안 마실까 그날은. 예? 그날은 교육 늦게까지 다 뭐 하여간에 한 분 한 분 다 MTS 깔아드리고 또 포트폴리오 다 갖고 오세요. 그날 다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보자고요.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 또 종가의 기준 설정하는 거 다. 결론은 이제 장 끝났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도 뭐 급하게 뭐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 문자 사인 나갈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전에 또 한번 질문을 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가는 게 나을지, 오늘의 에코프로처럼 만약에 어떤 종목이 특정적으로 나오거나 또 코스모학처럼 이 정도 범위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현금화 하시고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종목 하나 변동성 나오면 글로 팍 하고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릴 수도 있어. 그걸 4월 1일 날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생기시게끔 해드릴 거고, 그리고 케빈님 소주잔 교육에 찐입니다 하셨는데, 그날은 교육 위주로 다 한 다음에 막판에 약주를 드실 시간이 분명히 나오겠죠. 오전부터 이제 어차피 교육을 할 거니까. 그럼 그때 돼서 저희가 이제 교육 시간도 정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10시부터 9시 반에 뵙고 티타임 갖고 10시 정도부터 교육 들어가서 한 3시간, 2-3시간. 근데 교육이 일방향적으로 하면 졸리잖아요. 같이 이제 토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방향적인 교육도 1-2시간, 2-3시간 포함되어 있고, 하여간 그리고 런치타임 갖고 다시 교육하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게 초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또 이제 1대1 교육하면서 뭐 핸드폰, 노트북 보면서 그때 또 교육 잡고, 그때 케빈 선생님께서 아마도 파라디를 갖고 오시면 저는 준비를 해놨죠. 이미 킹조지를. 킹조지 3잔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17,500원대, 600원대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제 뭐 다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만약에 에코프로의 매매 사인을 드릴 때 질문이 나왔다면, 그러면 정리해서 이동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바로 매매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리하시고 에코프로를 삽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그렇게 변동성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중에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이길 화요일 날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이면 그때 재차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은요. 그러니까 외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유지하시더라도 전혀. 그래서 시가총액 뭐 10조, 11조짜리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누적 수급이 일단 어찌됐건 뒷받침되어 있는 쪽, 또 이슈가 불거져 있는 쪽,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예. 아시겠죠? 조금 뭐라고 얘기를 할까? 17,944원이시요? 이세요? 그러시면은 아까 질문 주셨을 때도 뭐 굳이 마이너스권 1-2%에서 정리하실 이유가 없고, 뭐 시장 시황도 그렇고 뭐 정리하실 이유가 없고,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거냐 아니면 옮겨갈 거냐의 기준에 뭐 4월 1일날 포트폴리오 보고 또 말씀드리면 제일 편한데, 일단은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질문 주시는 내용이 다른 분들께도 교육이 돼요. 어떤 교육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포트폴리오를 사진 한 방 빡 찍어가지고 그냥 딱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뭐 비중이나 금액이나 이런 걸 비중은 노출할 수 있죠. 근데 뭐 자산 규모나 이런 건 노출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현금이 없으신데 에코프로는 사야겠고 에코프로 막 문자 나오니까 현금은 없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아 그럼 요 종목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갑시다. 왜냐면 요 종목이 지금 거래대금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얘는 오늘 움직여봐야 1, 2%, 2, 3%입니다. 그러면 요 종목을 정리해서 일로 가시죠 라든가 그런 기준점을 이렇게 정해 드릴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얘네들은 안 건든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어차피 비중을 IT에서 30% 채우자 해서 채워놓은 거고 그다음에 얘 기준에서 20%를 채워놓은 거고 그다음에 얘 기준도 뭐 25%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준은 20%, 25%, 45%에 75%를 주력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아까도 이제 다른 분 포트폴리오 보니까 LG화학 비중이 조금 낮으신 경우도 있고 또 현대차가 20%가 아니라 10%이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향에 맞게. 근데 최소 얘네를 잘라내서 에코프로를 가겠다 그러지는 않겠다는 거죠. 어차피 에코프로는 들어가는 게 지금 뭐예요? 저평가? 아니면 뭐 자회사 상장? 아니면 뭐 다른 이슈?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거래대금이 1위.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더라도 거래 5분봉에서 거래를 터트리고 강세. 그렇기 때문에 개장 초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매직 계산기에서 올려드렸을 때 그때하고의 기준이 달라. 그때는 이제 올려주셨을 때 그거죠. 수식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다 같이 넣어놓으면은 평균 거래량 거래대금까지 같이 넣는단 말이에요. 왜? 어떤 애는 거래대금이 1위였다고 해서 걔는 조금 덜 주게 하세요 하고 이게 수식을 그렇게까지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 근데 사람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불기둥 마스터님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본인이 그 종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아,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거래대금 최상위이니까 거래대금 뭐 1위, 5위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선 편입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래서 개장 초에 바로 에코프로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거래가 수반돼 있는 거니까 9시 3분에 기계적으로 자 이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입의 기준입니다 라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습니다. 1,500억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3.57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결론은 뭘로 들어간다?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해서 그죠? 그러면 결론은 에코프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얘는 31일까지 거래가 없어. 일단은 거래 정제야.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든다는 거예요. 예를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가져가면서 이제 위로 보자라는 거였고 예를 든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거래가 400만 주 가까이 터져서 얘를 변동성 매매로 만약에 들어갔는데 얘 변동이 안 나와. 그럼 중장기 추세 매매하면 돼. 그러면 내 성향의 중장기 추세 매매가 맞다면 사작체대치 수준의 신고가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저 위에 고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등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뭐 신고가 랠리가 맞아요. 어쨌든 실적 바탕으로 수급 들어오면서 강세를 띈단 말이에요. 52주 고가 다 뚫고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나는 싫어. 추세 매매 싫고 변동성 매매를 할 거야. 그럼 얘를 잘라서 얘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종목을 쭉 봤더니 이 밑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LNF를 정리를 안 한 상태의 기준이었어요. 똑같은 2차 전자. 근데 얘는 거래가 없죠. 오늘 일단 어찌됐든. 그럼 얘를 잘라서 얘로. 그럼 포스코 케미칼도 거래가 없으니까 잘라서 가면 되지 않나요? 아니 이쪽 비중은 건들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진짜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매매가 원활하다면 야 포스코 케미칼 내일 거래 터지면 내일 하고 야 에코프로 사자.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전량 정리로 끝나는 거예요. 전량 정리했잖아. 중간에 3%씩 밀리는데 안 팔아? 되돌려놨다고 꼴이 없다고 아 대박 나셨죠? 이렇게 뻥쳐? 그냥 내일 한번 또 올라갈 거 기대하면서? 아니에요. 내일 갭상승에 거래가 터지면 그때 또 따라 붙는 거지. 내일 개파락에 마이너스 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걸 떠나서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죠? 그러면 기회는 얼마든지 많아. 에코프로 움직이다 에코프로 BM이 더 강한 날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내일 돼선 얘가 더 강할 수도 있어. 어찌됐든 오늘 만약에 현금화가 안 되고 안 밀려서 이렇게 끝났다면 그대로 유지죠. 유지인데 그 다음날 에코프로가 거래가 제한 쪽이야. 근데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터져. 그러면 잘라서 또 일로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력은 이렇게 갖고 있대. 예?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활용도는 어찌됐건 만약에 공격적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이 없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들어가기엔 내가 너무 벅차다. 그럼 굳이 이걸 잘라서 들어갈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바이오니아나 현대제철이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실 우리가 손실이 있지만 변동성 매매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 오늘 거래가 없었어. 그러니까 다 보합권에서 맴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잘라서 에코프로 실패가 되더라도 변동성 매매를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에코프로 부담이 되면 이제 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다. 그럼 코스모 화학은 얘를 변동성 매매로 오늘 들어간다 아니에요. 저점 대비해서 뭐 8% 올려놓고 끝났다 해도 결과론적으로 얘를 들어갔어야 되네 아니라고.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뭐 그냥 운 좋게 올라갔을 뿐인 거야. 어? 거래가 없는데 이만큼의 변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예, 미팅 중이에요. 예, 미팅 중이라고요. 예, 미팅 중이라고요. 아이고, 안 받아야 되는데 계속 받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든다면 얘를 사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건 성향에 따라서는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코스모화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얘가 최근에 수급이 이런데 오늘도 수급이 좋은데 그거는 이제 개별 기준인 거고 맨 처음에 모토 처음 들어갈 때 기준 변동성 매매였죠. 얘가 끝내준다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거래가 터졌습니다. 거래가 터지고 변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조금만 더 터지면 얘는 대박입니다. 근데 안 터졌잖아. 그럼 조금 이제 손실 보고 나올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럼 기다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가능하지만 얘는 불가능하다. 얘도 오늘 매수에 나갔잖아요. 근데 얘는 불가능한 이유가 거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를 확장해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얘로도 못 옮깁니다. 물론 이제 나는 그냥 변동성 매매 안 하고 아우 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좀 밀려도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갈 종목으로 갈래요. 그럼 쟤로 옮길 수는 있죠. 이해되시죠? 음? 그렇게 해서 그 내용 부분들은 하여간에 4월 1일 날 오시면 그런 교육을 커리큘럼을 짜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종목의 기준이 뭔가 명확하게 명확하게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을 다시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날 100% 현금화하는 게 가장 옳다라는 거 기준 잡아드릴 거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는 수익이든 손실이든 뭐 꼬리가 있든 없든 일단 정리 다 그냥 정리하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주력주 포트에 대한 기준 그리고 종목 검색기 활용하는 거 HTS에서 나오는 매수 신호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리고 자동 매매 자동 매도의 기준이 되겠죠.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 기계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그렇게 해서 그날은 4월 1일 날은 좀 완벽하게 배워가셔서 윤정두를 괴롭히시는 거 막 계속 질문 주시는 거 그건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장중이든 장마감이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또 매매하실 수 있는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좋죠. 제가 못 보더라도 한정기술 누구는 저점 편입해서 수익 내시는데 윤정두는 거꾸로 15%의 매수자인 줄 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준점만 잘 설정을 하시면 방송을 진행하면서 쳐다보는 윤정두보다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HTS, MTS 보시면서 기준 잡으시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자, 일단은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요거 완전히 수식 다 정리해 놓고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라실 정도로 와 이렇게 편리하구나라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의 기준도 기준이지만은 진입된 거 탈퇴된 거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전체 종목을 거의 누락 없이 보여드릴 겁니다. 아까처럼 이제 1시 뭐 11시 반인데 10시 거 이거는 그거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니까 그건 빼놓고 정상적인 기준에 10시까지의 종목 원고 준비하시는 분도 10시까지 기준에 노출된 종목 한 10시 이후에 1시 기준으로 설정해서 노출된 종목 그거만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에코프로는 성공이 된 거고 1조 이하짜리에서는 뭐 신호 나오고 좀 눌린 부분이 있는데 내일부터는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 오늘은 막 1시 15시에 제가 막 다시 설정해 갖고 이 시간에 에코프로를 편입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진입이 일로 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9시 전에 10시 거를 넣어 놓으면 그러면 9시 1분부터 편입 설정이 나올 때 그때 위치가 뜹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진입이 여기 떴겠죠. 9시 제가 그 수동으로 MTS 캡처했을 때가 9시 50분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요 정도에 떴겠죠. 여기 안 떴어도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뜹니다. 결론적으로는 33만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린 게 33만 6천 원인가 뭐 얼마고 그 다음이 33만 원대 초반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부터 36만 원이니까 6만 4천 원이니까 얼마? 어휴 대박이죠. 시가총액 코스닥 3위 종목에서 시가총액 9조를 넘긴 종목에서 10% 가까운 수익을 내 오늘 하루에 2장에 그럼 나머지 하이브, 카카오 만약에 들어가서 손절했다 해도 그거 다 빼고도 수익이야. 얘네가 뭐 폭락 나온 것도 아니고 신호 나오고 뭐 폭락 나온 것도 아니죠.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2차례 정도만 딱 분할 매수하시고 2차례 정도만 분할 차익 실현하시면 완벽합니다. 이 좋은 걸 왜 버리실까? 그리고 향후에는 제가 일일이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향후에는 그냥 원래대로 제 수식대로 문자 사인 나갈 거고 그리고 요 MTS DB 거 갖고 계신 분들은 활용하셔서 대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하여간에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HTS 버전을 드려요. PC 버전을 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쓰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강연에 오시는 분들 PC 버전 받는 거는 별도로 문의하셔야 돼요. 자산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평생을 쓰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산 안 옮기시더라도 그날 강연에만 오시는 분들은 MTS를 한 달 이상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한 달 이상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식이 중간에 바뀔 거예요.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또 여러 가지 수식이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바뀔 때마다 이제 업그레이드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혜택 부분들은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셔서 이제 추가 또 연장하시거나 하셔야 되는 부분들 또 VVIP 방으로 넘어가셔야 될 분들 또 신규 가입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날 이제 추가적으로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자,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